4월 8일 KBL 2516 정규 시즌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6강 플레이오프 진출팀이 가려진 가운데 이제 관심은 시즌 MVP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MVP에 강력한 후보 2명이 있습니다. 원주 DB의 이선 알바노, 그리고 고양 소노의 이정현. 한 명은 팀을 안정적으로 이끈 최정상급 피니셔였고, 다른 한 명은 시즌 막판 리그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버린 국내 에이스였습니다. 이번 MVP는 누가 더 잘했을까 보다 누가 이번 시즌의 주인공이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MVP 경쟁이 더 흥미로운 이유는 지난 23-24 시즌에도 두 선수는 강력한 MVP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역대급 개인 성적을 기록한 이정현이 아닌 원주 DB를 정규 우승으로 이끈 알바노에게 MVP가 돌아갔습니다. 당시 이정현은 22.8득점, 6.6 어시스트, 필드골 성공률 46.4%, 3점 성공률 37.2%로 16년 만에 국내 선수 20득점 이상, 3점슛, 어시스트, 스틸상 등 빅맨이 아닌 선수가 차지할 수 있는 타이틀은 거의 다 휩쓸었습니다. 알바노는 정경기에 출전해서 15.9득점, 어시스트 6.6개, 필드골 성공률 49.7%, 3점 성공률 40.6%로 대단한 활약을 펼쳤고, 팀 성적은 이정현의 소노와 비교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MVP는 말 그대로 가장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팀 우승을 이끈 알바노가 MVP를 받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알바노와 이정현은 팀의 공격을 설계하고 조율하면서 공격을 폭발시켜 승부를 뒤집고 흐름이 죽은 경기를 다시 끌어올리는 해결사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록과 팀 성적도 크게 차이 나지 않은 이번 시즌, 이 두 선수의 MVP 경쟁이 꽤 흥미롭습니다. 이정현의 이야기는 사실 오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군산고 시절부터 대형 유망주로 주목받았고, 연세대에 진학한 뒤 1학년 때부터 주전을 뛰며 대학 무대를 이끌었던 선수였습니다. 대학생 국가대표 타이틀까지 얻었고, 드래프트에서는 최대학급 평가를 받으며 고양 오리온에 입단했습니다. 이정현은 포지션의 전환과 역할 확대를 거치며 조금씩 자기 농구를 완성해왔습니다. 이정현은 현대농구가 원하는 볼 핸들러입니다. 돌파가 되고 미드레인지가 되고 3점도 던질 수 있고 상황을 파악하며 자연스럽게 선택지를 바꿉니다. 생각해서 짜내는 플레이라기보다 경기 흐름 속에서 옵션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유형입니다. 이건 수비수 입장에서 가장 까다로운 유형입니다. 어떤 수비를 하든 정답이 하나로 고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공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스틸과 수비 디테일까지 중요하게 보는 가드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정현은 드디어 그 능력을 팀 서서와 연결해낸 선수가 됐습니다. 소노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봄농구에 진출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정현이 있습니다. 특히 5라운드의 폭발력은 MVP 경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정현은 5라운드 MVP를 차지했고, 그 기간 9경기에서 평균 20.6점, 6.4 어시스트, 3점슛 2.9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소노는 그 기간 8승 1패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단순히 개인 성적이 좋았던 게 아니라 팀의 돌풍과 개인 퍼포먼스가 정확히 맞물려 터졌습니다. 이건 투표에서 굉장한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 선수 때문에 팀의 시즌이 달라졌다는 서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정현에게는 감정을 움직이는 요소도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소노의 첫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눈물을 보였고, 하위권에서 반등해 결국 기적의 스토리를 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라 이번 시즌 소노가 어떤 팀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이정현은 이 팀의 가장 큰 스타이자 가장 큰 책임감이 실린 선수였고, 그 부담을 시즌 막판 가장 뜨거운 방식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이선 알바노의 이력은 KBL 안에서도 꽤 독특합니다. 부모의 국적과 아시아 쿼터 규정에 따라 KBL에서는 필리핀 국적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필리핀 리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태국과 독일을 거쳐 KBL 원주 DB에 들어왔습니다. 알바노의 플레이 스타일은 겉보기보다 더 복합적입니다. 그는 패스를 먼저 생각하는 타입의 정통 포인트 가드라기보다 직접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한 가드입니다. 경기가 막힐 때 직접 수비를 찍고 어려운 순간에 빅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버저비트와 클러치 상황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고, 리그 전체에서도 클러치 샷이 필요할 때 떠오르는 선수 이미지가 강합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알바노는 까다롭습니다. 슈팅은 왼손으로 하지만 일부 돌파 동작은 오른손의 기반에 가까워 양손 활용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수비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3점, 경기 운영, 템포 조절이 모두 가능합니다. 3라운드 MVP를 차지했을 때는 9경기 평균 21.3점, 6.8 어시스트, 3.4 리바운드를 기록했고, 데뷔는 7승 2패로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DB는 소노보다 높은 순위로 정규리그를 마쳤고 그는 그 팀의 공격 설계자입니다. KBL MVP는 역사적으로 상위권 팀 프리미엄이 강한 상입니다. 결국 기자단이 누가 더 좋은 선수였는가 보다 누가 더 높은 팀 기여도를 상위 성적으로 증명했는가를 묻는다면 알바노는 굉장히 강력한 후보가 됩니다. 하지만 알바노가 막히는 날 DB 공격 전체가 단조로워진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기복 문제가 나왔습니다. 알바노는 너무 잘해서 팀의 중심이 됐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의존도 문제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걸림돌이 있습니다. 알바노는 이미 MVP를 받은 선수입니다. 투표에서 종종 이런 심리가 작용합니다. 비슷하면 새로운 얼굴에게 표가 간다. 그래서 알바노는 분명 강력한 후보지만 압도적인 재수상의 느낌으로 흘러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기록적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현은 올 시즌 18.6점, 5.2 어시스트, 국내 선수 득점 1위로 시즌 막판에 10연승 돌풍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알바노는 17.6점, 4.3 리바운드, 6.7 어시스트, 어시스트 1위와 함께 DB 4위의 중심이었습니다. 득점의 인상도는 이정현이 좀 더 강합니다. 국내 선수 1위라는 간판에 분명하고 외국인까지 포함해도 5위입니다. 반면 경기 전체를 설계하는 균형감은 알바노가 조금 더 좋습니다. 리바운드까지 보태고 어시스트 수치가 더 높고 수비 지표도 상위권입니다. 특히 이정현은 효율적인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시즌입니다. 필드골 성공률과 3점 성공률은 지난 시즌 다음으로 커리어 로우였습니다. 그런데 MVP 투표는 단순 합산이 아닙니다. 시즌 전체의 맥락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더 시즌을 상징했는지, 누가 더 팬들의 기억을 가져갔는지, 누가 더 팀의 방향을 바꿨는지. 이 질문으로 들어가면 이정현의 점수가 확 올라갑니다. 손의 돌풍은 우리가 쉽게 언급할 수 있는 그런 연승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던 팀이 봄농구로 올라서는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의 얼굴이 바로 이정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해보겠습니다. 만약 투표를 하는 기자단이 정석적인 MVP 공식을 따른다면 알바노가 받을 수 있습니다. 4위 팀의 중심, 어시스트 1위, 균형 잡힌 기록. 이건 분명히 표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시상식 직전의 분위기, 막판의 임팩트, 국내 에이스로서의 상징성, 소노 돌풍의 서사까지 모두 합쳐보면 이정현의 MVP 수상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큽니다. 이정현이 받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팀을 역사적인 무대로 이끈 국내 최고의 에이스, 시즌 막판 리그의 분위기를 바꿔버린 선수. 알바노가 받는 그림은 이런 겁니다. 더 높은 순위의 팀을 지휘한 리그 최정상급 메인가드, 가장 안정적이고 완성도 높은 시즌을 보낸 선수. 그래서 이 싸움은 사실 누가 더 뛰어나냐의 싸움이 아니라 MVP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싸움에 가깝습니다. 가장 완성도 높은 선수를 뽑느냐, 가장 인상적인 시즌의 얼굴을 뽑느냐. 그 갈림길 끝에서 지금까지의 흐름은 아주 조금 더 이정현 쪽으로 기울어 보입니다.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 KBL을 더 뜨겁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4월 9일 오후 4시 30분 이번 시즌 최고의 별이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즌 KBL의 MVP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